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그 뜨거운 모래 위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우디 연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녹색 농장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우디하면 오일머니는 넘쳐나지만 그 식량 자급 문제는 정말 오래된 숙제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 기술도 다 실패했는데 어쩌다 우리가 농업 강국 이미지는 아니었던 한국의 기술이 성공을 거뒀다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그 사우디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라 식량수의 무전도가 아주 절대적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이 연구원의 기록을 보면요. 정말 극한 환경이었던 거죠. 일단 기온이 막 50도를 넘어가고요. 모래폭풍은 일상이고 물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삼중고 앞에서 미국, 유럽, 심지어 농업기술 좋다는 이스라엘까지 다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스라엘까지도요? 네. 특히 그 미국식 관계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고 3개월 만에 모래폭풍에 그냥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해요. 3개월 만에요. 네. 그리고 유럽식 첨단 온실도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온도 제어에 실패했고요. 돈은 정말 수십억 달러 쏟아부었는데 남은 건 좌절뿐이었다는 거죠. 이야, 수십억 달러를 쓰고도 안 됐다니. 진짜 얼마나 혹독한 환경이었는지 감이 오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 연구원의 상사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제안했다면서요? 네. 아니, 한국 하면 반도체, 핸드폰 이런 건데 갑자기 농업이라니. 처음엔 그 연구원도 좀 뭐랄까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그랬겠죠. 본인도 처음엔 좀 반발심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사의 생각이 되게 흥미로워요. 뭐라고 했냐면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혁신적인 해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을 주목한 거예요. 한국이 그 자원이 부족한 약점을 딛고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룬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방식에 주목을 한 거죠. 기존의 강자들 되시네요. 그렇죠. 뭔가 좀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죠. 일종의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자원이 부족했던 경험에서 오히려 해답을 찾는다. 이거 되게 신선한 관점이네요. 그래서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한국을 오게 됐는데 첫 일정이 롯데타워 방문이었다면서요? 네. 아니, 농업기술 보러 와서 웬 초고층 빌딩? 이거 뭐지? 싶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관광이 아니었더라고요. 마침 그때 사우디에서도 제다타워라고 엄청난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다타워요? 네, 근데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국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 특히 정밀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극한 환경을 견디는 내구성, 자체 환기 시스템 이런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 했던 거죠. 이게 어쩌면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일 수 있겠다. 이런 인상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런 큰 그림이 있었군요. 확실히 연결고리가 보이네요. 그리고 드디어 그 스마트팜 연구단지에 갔을 때 여기서 진짜 충격을 받았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랄까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거죠. 그 연구원이 본 건 사막보다 더 혹독하게 통제된 인공 환경이었어요. 네, 그 안에서 신선한 채소가 막 자라고 있고 심지어 AI가 온도, 습도, 빛,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전부 다 알아서 관리하는 시스템. 이걸 보고 정말 놀란 겁니다. AI가 농사를 짓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특히 그들이 주목했던 건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요? 그건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이게 크기는 한 12평, 그 정도 되는 컨테이너 하나인데요. 여기서 100가구가 한 달 먹을 채소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놀라운 건 물 사용량. 이걸 기존 농사 짓는 방식에 비해서 98%나 절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98%요? 와, 98% 절약이면 이건 거의 물 없이 농사 짓는 수준인데요? 맞아요. 사막 국가인 사우디 입장에서는 정말 꿈 같은 기술이었겠죠.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물을 98%나 아낀다니? 핵심 기술은 물 재활용 시스템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작물에서 증발하는 수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공기 중에 있는 습기까지 싹 모아요. 그걸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서 농사에 다시 쓰는 방식인 거죠. 정말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야, 공기 중 습기까지 잡아서 쓴다고요?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이 45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특수 필터 덕분에 모래 폭풍에도 잘 견딘다는 걸 UAE 사례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아,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네, 이런 점들이 사우디 측에 아주 깊은 인상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특유의 그 효율성, 그리고 극한의 자원 절약 정신, 이런 게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래서 이 기술에 확신을 얻고 사우디로 가져가서 시범 농장을 지었는데, 근데 실제 사막 환경은 또 달랐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역시 실험실 환경하고 현실은 달랐죠. 가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그 사우디 태양열이 강렬해서 태양광 패널이 막 과열되고요. 또 모래폭풍도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불어닥치고 이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아, 또 위기가. 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국 기술팀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어요. 예를 들면 태양빛을 반사하는 차열막을 덧댄다거나 냉각 시스템이나 필터 시스템을 더 보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야말로 진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답을 찾아간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고생한 끝에 네. 드디어 가동한 지 석 달 만에 50도가 넘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첫 수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와, 석 달 만에 사막에서요? 네, 그 푸릇푸릇한 채소를 직접 본 왕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곳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다라고요. 와, 사우디의 미래다. 정말 감탄이 나올 만하네요. 이 성공이 사우디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자는 계획으로까지 이어졌고요. 이게 또 마침 사우디가 추진하는 비전 2030 있잖아요. 아, 네. 석유 의존 경제 탈피하려는. 맞습니다. 그 경제 다각화 목표하고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UAE나 카타르 같은 다른 걸프 국가들한테도 상당한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서 이게 사회적인 변화도 가져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첨단 기술과 결합된 농업에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또 여성들의 참여 기회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오, 여성 참여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관련 기술을 배우려고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단순히 기술 이전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좀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셈이죠. 네, 오늘 사막을 녹색으로 바꾼 한국 기술 이야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단련된 한국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 효율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혀 다른 환경의 오랜 난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은 특정 선진국이나 뭐 기술 강대국 이런 나라들의 방식이 항상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의 경험, 또 그들만의 방식으로 쌓아온 지혜나 노하우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더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꼭 뭐 최고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법을 찾는 그런 유연한 사고가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